네, 안녕하세요. 87앵린입니다. 벌써 두 번째 가이드죠. 맵 그리고 매핑에 대한 이해예요. 제가 원래 팔각선 가이드를 작성하는 게 맞았는데 왜 작성을 안 했냐면 팔각선 가이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게임에 아직도 앵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게임에 직장인들이 대다수고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깊이가 있는 좀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각성 이런 거는 일단 집어치우고 기본적인 매핑 같은 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팁 같은 거를 좀 짧게나마 준비를 했어요. 일단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알려드린 팁이 100% 전부가 아닙니다. 매핑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니까 뭐 제가 알려드린 팁을 막 맹신하면서 아 이것만 알면은 나도 이제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러지 마시고 극히 일부니까 꼭 다른 팁들도 여러가지 찾아보시면서 좀 매핑을 좀 많이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한 팁이에요. 그래서 맵 드랍 그리고 매핑에 대한 이해하고 지도 자가수급 그리고 구매에 대해서 끄적여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팔각선 사이러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 대한 예고입니다. 맵 드랍은 기본적으로 맵은 티어가 낮은 맵이 드랍될 수도 있고 높은 맵이 드랍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않은 맵이라도 드랍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맵이 완료가 돼 있죠. 지금 스탠다드거든요. 이제 결전 리그가 종료가 돼가지고 스탠다드예요. 강제로 넘어왔는데 보면은 이게 막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부가 목표를 완료했지만은 지금 이게 보이는 이 메마른 바다 지도는 부가 목표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매핑을 하다가 도시관장 지도로 돌았는데 갑자기 이게 떴네?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가 목표가 완료되지 않은 지도가 드랍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맵이라도 부가 목표를 완료했다면 드랍될 수 있다. 이건 이제 부가 목표를 완료하든 간에 완료하지 않든 간에 드랍될 수가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맵이라도.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지도에서 연결된 게 광물층, 가시나무 계곡, 소굴, 반도 이렇게죠. 이 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게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연결되지 않은 이 위에 뭐 잡다한 지도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부가 목표를 완료했든 완료하지 않았든 드랍이 돼요. 이제 제가 잘못 썼는데 완료하지 않았어도 드랍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맵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잘 나오는지 그게 오피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간혹 비정상적으로 티어가 높은 맵이 드랍되기도 해요. 이건 버그 같은데 제가 2주 전에도 겪고 좀 자주 겪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게 돌멩이를 만약에 다 빼고 영각성이에요. 영각성에 맵 전체가 다 흰색 맵인 상태에서 1티어 맵을 돌았는데 뭐 갑자기 9티어 맵이 드랍이 되고 막 11티어 맵이 드랍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싹 다 흰색 맵인데 그러는 경우는 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엔 버그 같습니다. 예. 가끔 그래요. 진짜 엄청 가끔. 시즌에 진짜 많아봤자 한두 번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희귀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맵 티어에 플러스 1맵까지 드랍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또 무조건 플러스 1맵을 드랍하는 건 아닙니다. 더 낮은 티어 맵을 드랍할 수도 있어요. 이제 범주가 맵 티어에 플러스 1까지 뭐 이 정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1티어 맵을 입장해서 희귀몹을 잡았다면은 최대 2티어 맵까지 드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스몹은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맵 티어에 플러스 2단계 맵까지 드랍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플러스 2단계 맵을 드랍하는 건 아니에요. 동티어 맵이 드랍될 수도 있고 낮은 티어 맵이 드랍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티어 맵을 입장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보스몹을 잡았다면은 최대 이제 3티어에 해당하는 맵까지 드랍이 되는 거죠. 또 2티어 맵을 입장해서 보스를 잡았다면은 최대 4티어에 해당하는 맵까지 드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부가 목표 100 이상을 완료하면은 2티어 이상 맵 드랍률이 따로 생겨요. 보면은 진짜 140이죠. 보면은 2등급 이상 높은 지도가 떨어질 확률 40%가 저렇게 붙어요. 이게 이제 부가 목표 100 이상일 때 완료한 부가 목표가 한 개마다 확률이 저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저거는 솔직히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계시면 좋은데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맵에 대한 이해 또 연장선으로 진행하면은 부가 목표를 많이 완료하면은 맵 드랍률이 높아져요. 당연하죠. 이제 1에서 5티어 흰색 맵은 매직 등급 이상 클리어하면 부가 목표가 완료되고요. 6에서 10티어 노란색 맵은 희귀, 11에서 16티어 빨간색 맵은 타라뜬 희귀 등급으로 클리어하면 부가 목표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같은 팁은 왜 적어놨냐면은
간혹 노란색 맵을 이제 매직 등급으로 깨놓고 부가 목표 나 완료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적어놨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저 부가 목표 완료 조건은 맵의 태생 티어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로수가 있다. 아, 조선수네요. 조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타락한 희귀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시체제도가 있다. 지금 빨간색인데 마법 이상에서만 깨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태생이 흰색 맵도 시체지도라는 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지도창이 좀 더럽거든요. 이건가? 이거 같죠? 시체 뭐 이렇게 있다. 지금 빨간색이 있죠. 이렇게 빨간색 맵이 있잖아요. 시체가 빨간색 맵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빨간색 맵이어가지고 야, 이거 타락한 희귀로 깨야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빨간색 맵이어도 태생이 흰색 맵이면은 마법으로 깨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확실하게 좀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맵을 열어요. 연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잘 보세요. 마우스 시체 지도에 갖다 대면은 반짝반짝거리죠. 아, 그럼 이게 시체구나 이러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면 봐요. 보면은 자, 부가 목표를 완료하기 위한 조건, 이 지도의 마법 이상에서만 보스를 처치하세요 돼 있죠. 그럼 얘는 그냥 진화의 오브만 발라서 깨도, 맵 자체는 흰색이지만 진화의 오브만 발라서 깨도 부가 목표가 깨져요. 왜냐면은 태생이 빨간색이 아니라 태생이 흰색 맵이라서 그래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 그거 어느 거를 오브를 발라야 되고 깰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보시고, 반짝거리는 거 보시고 마우스를 대서 아, 마법, 그러면은 진화의 오브만 발라도 깨지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환영지도가 있죠. 그럼 얘는 아, 만약에 뭐 내가 14티어 환영지도를 먹었어. 근데 부가 목표가 안 깨져 있네. 그래서 올려봤더니 아, 깨는 조건이 희귀구나. 그러면은 연금술 오브만 발라도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매핑에 대한 이해. 이제 지도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초반 흰색 지도부터 연금 수리 오브 그리고 지도 제작자의 글을 지도에 바르고 도는 게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치상으로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흰색 지도에 바르는 것은 매우 비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연금술의 오브 지도 제작자의 글은 초반에 귀한 아이템들이고 나중에 빨간색 맵에 진입을 했을 때 바르는 게 효율상 더 이득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애초에 액템 이런 것도 일주일 넘게 걸리고, 저는 빨간색 맵에 진입하려면 뭐 직장인이고 바쁘고 해서 빨간색 맵 들어가려면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냥 흰색 맵에 빨리빨리 바르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시즌 초반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본인이 빨간색 맵에 진입을 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흰색, 노란색 맵은 일단 자가수급이 잘 돼요. 그냥 맨 땅에 헤딩 흰색 맵으로 돌아도 자가수급이 지도 흰색 노란색 지도는 자가수급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굳이 오브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브를 바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브를 아껴두세요. 흰색 노란색 맵에서는 어차피 자가수급이 잘 되니까. 낭비잖아요. 어차피 잘 되는데 거기다 굳이 발라서 뭐예요. 어차피 나중에 흰색 노란색 맵 돌지도 않는데 끝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맵에 바르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려요. 다음 이제 맵의 지역은 발도의 휴식처, 렉스 에오리스를 포함 등등해서 총 8개의 지역이 존재합니다. 보면은 렉스 에오리스, 프로시마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지역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초반에, 시즌 초반에는 각 지역별로 시타델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시타델 보시면은 이게 시타델이에요. 이 동글뱅이로 돼 있는 거 이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시타델을 열어놔야지 여기에 감시자의 도를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시타델의 도를 이게 시타델을 안 열잖아요. 시타델을 안 열면은 감시자의 도를 박으려 해도 절대 못 박습니다. 시타델이 없으니까, 이 감시자의 도를 박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타델을 여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내부 4개 지역,
이 내부 4개 지역을 먼저 여는 게 중요한데, 그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팔각성 관련한 가이드를 작성할 때, 팔각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차피 매핑 하다 보면은 그냥 8개 전부 다 빨리 열려요. 알아서 잘 열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타델 여는 조건이 그럼 뭔가요? 시타델 여는 조건 랜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랜덤 아닙니다. 100%예요. 조건만 알고 있으면 100% 무조건 열려요. 어떻게 여냐? 시타델을 열지 않은 지역에 3티어 이상의 맵으로 입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트의 휴식처가 시타델이 안 열려 있다. 이 맵을 입장을 해요. 3티어 맵으로 입장을 해요. 발트의 휴식처를 1, 2티어 안 됩니다. 3티어여야 돼요. 3티어여도 되고 3티어 이상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한 다음에 보스를 잡는다. 이 보스를 잡으면은 그 보스를 잡은 자리에 그 보라색으로 시타델 포탈이 생겨요. 보라색으로 따로. 그 시타델 포탈이 100% 열립니다. 그래서 그 포탈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 꼭 무조건 시타델 포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보스만 잡고 시타델 포탈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은신처로 나와버리면은 이 시타델이 안 열려요. 그냥 계속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타델 포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도 자가수급 구매에 대해서. 고인물은 지도를 16티어까지 거의 99% 자가수급을 해요. 지도 구매 거의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하지만 뉴비 또는 매핑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 아직도 매핑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도 자가수급이 힘든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구매에 의존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도 자가수급이 불가능하다면 구매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단은 부가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지도를 계속 구매하는 거는 매우 비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티어가 부가 목표가 막 빵꾸 나 있는 게 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열대선 빵꾸 나 있죠.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채우려고 막 내가 아직 흰색 지도 뺑뺑이를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부가 목표 채우려고 막 지도를 막 무지성으로 계속 구매해가지고 사. 막 멱하우스에. 매우 비추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가 목표가 지도 드랍률에 관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 목표 완료하지 않은 지도가 맵에서 드랍이 됐으면 그건 들어가도 상관없죠. 돈을 쓴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부가 목표를 막 억지로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막 지도를 계속 하나씩 구매하고 이러는 거는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더 상위 티어의 지도를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사야 되나요? 지도 수급이 계속 꽉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 정복자 임무 완료를 위해 하나씩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렉스 프로시마에 지금 이게 정복자 지도가 칠해져 있죠. 색깔이. 이건 사냥꾼 정복자인데 이거를 다 채워야지 정복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복자를 만나야지 걔한테서 감시자의 돌 이걸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내 렉스 프로시마 지도가 하나도 없어. 정복자 렉스 프로시마에 떴는데 그래, 근데 일단은 뭐 어떻게 다른 지역 돌면 렉스 프로시마라도 뜨겠지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돌아. 한 3-4번 돌았는데도 렉스 프로시마가 하나도 안 떴네? 그래서 진짜 너무 답답해. 이러다가는 오늘 안에 렉스 프로시마 한 번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정도로 답답할 때 지도를 렉스 프로시마를 막 한두 개씩 사고 이러시는 것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예. 근데 이제 이러시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막 지도 구매하는 거에 사용하는 돈을 아까워할 수가 있어요. 지도 구매하는데 돈 썼네? 빌드에 써야 되는데, 이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도 지도 살 때 돈 안 아까워합니다. 지도 사는데 사용하는 돈은 나중에 다 본인한테 고스란히 돌아와요.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의 이득을 위해서 쓴 거고, 내가 지도를 지금 구매하는데 사용을 해서 나중에 팔각성을 빨리 들어가면은 어차피 그게 다 득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시타델에서 자나를 만났다면 은신처에다가 자나를 소환할 수 있어요. 시타델에서 3티어 이상에서 자나를 만났다. 1, 2티어에서는 자나 못 만나니까 자나 없습니다. 은신처에 자나 만나면은 장식품 들어가면은 여기 자나가 있어요. 난 자나가 왜 장식품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장식품에 자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눌러가지고 그냥 밑에 뭐 흰색 네모 뭐 보이죠? 누르면 자나가 소환이 돼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자나가 생겨야지 자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나에게서는 장점이 뭐냐, 최대의 장점이에요. 시즌 초반에 자나보다 장점 효율적인 애가 없습니다.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못한 지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못한 지도만 던져주는 건 아니에요. 지도의 종류를 여러 개를 던져주는데, 자 그럼 또 장점, 보통 시즌 초반에 지도를 살려면은 흰색 지도조차도 카오스 오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1티어도 1카오스 오브고, 심지어 5티어, 4티어 이런 거는 막 2카오스 오브, 3카오스 오브 이래요. 비싸죠, 시즌 초반에. 근데 자나한테서는 흰색 지도는 무조건 기회 오브로만 살 수 있고요. 노란색 지도는 기회 오브 또는 기회 오브 플러스 연금술의 오브 또는 연금술의 오브 단일 품목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거래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빨간색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별로 좀 다양한 커런시를 요구하는데, 뭐 기회 오브 플러스 연금술의 오브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가디언 지도를 사면은 뭐 카오스 오브 10몇 개씩 요구하고 그러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 자나한테 사는 게 굉장히 싸다. 근데 이제 자나가 지도 제작자의 끌이란 걸 팝니다. 근데 이건 초반에 사지 마세요. 왜냐? 가격이 바가지예요. 거래소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이 끌만 바가지입니다. 이건 사지 마시고, 자나한테서는 웬만하면 부가 목표를 완료하지 못한 지도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란색 지도가 끊겼는데 노란색 지도가 필요하면은 그런 건 사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구매하시는 거 우선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럼 자나에게서 지도를 리필은 어떻게 받았나요? 자나한테서 지도 리필 받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대가 임무 중에서 자나 임무로 맵을 열게 되면 지도가 리필돼요.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간혹 맵 안에서 자나 임무를 완료해야지 맵이 리필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맵 자체를 열기만 해도 자나 임무가 그냥 바로 리필이 돼요. 입장을 안 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지금 아이템 구입을 누르면은 흰색 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마지막 빨간색 맵이 진홍색 마을이죠. 지금 이 지도 양을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진홍색 마을 흰색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리필되는지 볼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 조선소를 자나 아틀라스 임무를 클릭한 상태에서 열 겁니다. 자나 임무죠? 열 거예요. 열면은 조선소가 이렇게 열렸죠? 열리기만 해도 지도가 리필이 됩니다. 오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리필 됐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리필이 된 거죠. 열기만 해도 리필이 돼요. 굳이 들어가서 자나 임무를 완료하지 않아도 일단 리필이 돼요. 그럼 자나 임무를 완료하면 또 리필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리필되면 끝이에요. 리필이 한번 된다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부가 목표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지도에 마우스를 올리고 Alt를 누르면은 부가 목표 완료 여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올리고 Alt 누르면은 아틀라스 지도 미완료, 부가 목표 미완료, 각성 목표 미완료 이렇게 보이죠? 완료한 거는 이렇게 완료했다고 뜨고요. 미완료는 미완료. 그럼 미완료한 거 사서 두면 되겠죠? 예, 미완료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은 이제 오늘 뭐 엄청 기초 중에 기초했으니까 이제 다음이 심화과정 패스트 팔각 플러스 거의 모든 지도 자가 수급하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따라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어려우니까, 뉴비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액트부터 시작해서 사이러스 만나는데 평균 16시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단 다음 시즌 심한 너프 패치가 예상돼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화요일에 제가 아침에 방송을 켜고 밸런스 매니페스토를 시청자들이랑 같이 봤는데 너프 패치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몇 시간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뭐 18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그렇게 걸린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앵리님들은 봐도 거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연하죠. 심화 과정인데. 그리고 보고 따라 하더라도 막 꼬일 수가 있어요. 막 여기 각성자를 소환해야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부가목표 하려고 좀 욕심부리다 보니까 다른데 각성자가 소환돼 버렸어. 막 이러고 꼬일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영상으로 볼 땐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직접 해보면은 진짜 변수가 엄청 많아요. 매핑이. 왜냐면 매핑이 POE의 메인 컨텐츠니까 변수가 당연히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꼬이는 거 아니면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영상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처음이면은 솔직히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따라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진행을 해도 돼요. 이 게임이 처음이고 거의 뉴비면은 제 영상을 따라하기보다는
제 팔각 영상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임이 처음이면은. 그리고 이 게임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시즌 내내 하면은 팔각은 언젠가 달성을 해요. 직장인이어도 달성합니다, 팔각은. 예, 그래서 좀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게임을 내가 잘 모르고 거의 처음인 상태면은 팔각을 빠르게 달성하려는 것보다는 시즌 내에 팔각을 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시즌 내에. 그래서 처음엔 엄청나게 느리더라도 실수를 남발하더라도 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팔각까지 달성해서 사이러스 킬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다른 스트리머들 보면요, 팔각 찍고 사이러스 킬 먼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팔각 달성해서 사이러스 킬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인물들이야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이러스 목 따고 오고 그러죠. 근데 앵린이들은 진짜 팔각 달성하는 것조차도 일단 너무 힘들고요. 사이러스 킬은 더더욱이 힘들죠. 패턴을 모르니까. 그래서 왜 그걸 추천드리냐, 그 어려운 거를. 이 게임이 일단은 깊이가 깊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뉴비로 왔으면은 중간에 이탈을 하는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임이 어려우니까 이탈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팔각을 달성해서 사이러스 킬을 했다는 거는, 스스로 했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이 게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의향이 있다. 예, 나는 이 게임에 조금 더 진심이다. 이런 거를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팔각 사이러스 킬을 함으로써. 그래서 일단 스트리머들이 막 그런 걸 먼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팔각 사이러스 킬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는 거고요. 저도 역시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뭐를 배우든 간에 진짜 잘 배울 수 있고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 팔각이나 자가수급 이런 심화 과정도 당연히 그때 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팔찌랭님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이 꼬였어요.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새벽부터 대기를 했어요. 밸런스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개발자 노트 패치가 있었어가지고 새벽부터 대기를 하고, 또 좀 시청자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좀 같이 보느라 힘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아마 영상 업로드하고 바로 자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